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 아재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시즌3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은 시즈닝과 조미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TV나 인터넷을 보면 요리 프로나 먹방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시즈닝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시즈닝은 무엇이며 조미료와 시즈닝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즈닝을 번역하면 양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음식의 맛을 돋구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양념은 조미료와 향신료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조미료는 5가지의 기본 맛을 내는 것이고, 향신료는 자체적으로 좋은 향기가 나거나 매운맛, 쓴맛 또는 고소한 맛 등을 내는 것으로 음식 자체가 지닌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주거나 감소시키고 특유한 향기로 음식의 맛을 더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 간장, 설탕, 식초나 MSG는 조미료에 속하고, 바질, 월계수잎, 샐러리, 계피, 마늘, 추 등은 향신료에 속합니다. 조미료는 5가지 기본 맛을 강화시키는데 짠맛을 만들어내는 소금은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소금은 생존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예전부터 매우 귀했기 때문에 화폐 대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월급을 의미하는 샐러리란 단어도 소금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절에 병사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는데 셀라리움이 샐러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불문하고 소금은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세금이나 통행세로 소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에는 소금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은 2.8% 농도의 바닷물을 정제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돌소금이라 부르는 암염도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됩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소금하면은 바닷물을 통해 얻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전 세계 소금 생산량의 90%는 암염을 통해 생산됩니다. 암염은 굴삭하거나 물을 주입하여 녹인 뒤 염소에서 물을 증발하여 소금을 얻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나 미국의 솔트레이크는 지역명의 솔트, 즉 소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소금을 생산하던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바닷물을 사용하는 염전을 통해 소금을 생산합니다. 하지만은 바닷물을 사용하여 만드는 소금은 생산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바닷물을 이용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에 접한 지역으로 한정이 되며 비가 많이 오거나 바닷물을 가두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염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주도에는 염전을 만들기 어려워 예로부터 소금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해초에 달라붙은 소금을 모아 사용하거나 바닷물을 소금 대신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과 달리 전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암염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듭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소금을 처음 생산한 곳은 바다가 아니라 암염 광산입니다. 암염은 바다소금, 즉 천일염에 비하여 순도가 매우 높은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염과 달리 미네랄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천일염의 경우 요오드 함량이 매우 풍부한데 암염으로 제조된 소금은 요오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암염으로 생산된 소금은 요오드를 추가하여 생산하고 유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단맛을 내는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은 17세기 이후에 사용하였는데 이전에는 단맛을 내는 꿀이나 과즙이 단맛 조미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맛 조미료로 꿀이나 조청을 사용하였습니다. 설탕은 4세기경에 인도 구타 왕조부터 결정화 기술이 확립된 후에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의 주요 교역품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은 대항해 시대의 주요 교역품이었으며 이후 설탕 교역을 통해 왕족이나 귀족보다 자본가들, 즉 부르조아가 더 큰 부를 축적하면서 왕족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영국 산업혁명의 시드머니, 즉 초기 자금이 되었습니다. 신맛은 식초를 많이 사용하는데 과일을 발효하면 술이 되고 이 술을 또 발효하면 식초가 됩니다. 과일 주스나 알코올 성분을 가진 액체에 아세트산균, 즉 초산균을 번식시키면 초산 발효가 일어나 발효의 결과물로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식초를 만들고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지붕 유설에서 초를
소를 다른 말로 쓴술이라고 한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초예기원 및 제조법이 주류의 발달과 함께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곡물을 이용한 식초가 과일을 이용한 식초보다 먼저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는 포도주스를 아세트산균으로 발효시킨 포도식초, 독일이나 영국은 메가즙을 발효시켜 만든 메가식초, 그리고 미국은 사과주스를 발효하여 만드는 사과주스로 유명합니다. 이탈리아의 발사믹 식초는 포도주스를 끓인 다음 숙성통에 넣어 12에서 25년 정도 숙성하여 만듭니다. 그렇기에 발사믹 식초는 웬만한 와인보다 더 비싼 가격에 유통이 됩니다. 감칠맛은 미온으로 많이 알려진 MSG, 즉 모노소디움 L 글루타메이트로 글루탐산이라고 부릅니다. 대량 생산되면서 조미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감칠맛은 멸치, 소고기, 조개, 버섯 등을 이용한 육수에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장류에도 많은 양의 MSG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SG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과 나트륨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SG는 감칠맛과 함께 짠맛을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MSG의 사용은 소금의 섭취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사실 쓴맛을 내는 조미료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은 향신료의 경우 쓴맛을 내는 향신료가 매우 많습니다. 조미료와 달리 향신료는 재료가 가진 냄새를 없애거나 감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음식을 더 먹기 쉽고 맛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향신료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기에 나중에 따로 향신료를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한식에서도 소금, 간장, 식초와 같은 조미료와 함께 마늘, 고추, 생강, 참기름과 같은 향신료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탕과 MSG가 알려지면서 한식의 맛도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미료를 주로 사용하던 한식에도 다양한 향신료가 추가되면서 퓨전화된 한식으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시즈닝과 조미료, 향신료를 구분하며 이야기하였는데 사실 명확한 구분은 매우 어렵습니다. 조미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콘디멘트인데 콘디멘트는 음식에 풍미를 올리는 것으로 소금과 더불어 머스타드, 케첩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향신료는 스파이스라고 부르는데 스파이스는 특이한 향기나 소화 촉진 작용이 있는 향신 식물을 의미합니다. 시즈닝은 이러한 조미료나 향신료를 사용하여 식재료에 약간의 시간을 두어 음식에 풍미를 올리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시즌, 계절이란 단어는 명사로는 계절이지만 동사로는 음식물에 양념을 추가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 행동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 즉 장작을 말리는 것도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